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49쪽의 농업재해보험법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는 보험계약법하고 이거 합해가지고 한 과목이 될 거예요. 앞으로 예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험계약법 25문제, 재해보험법 25문제. 그리고 여기 재해보험법은 범위가 더 좁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예요. 법 조문이니까. 그렇죠? 재해보험법.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목적 나와 있죠. 목적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목적.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갑에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여기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 그리고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는 이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이렇게 해서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틀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근데 재보험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보험계약자, 즉 재보험 가입자가 여기서는 가입자라고 그래. 재보험 가입자. 누구라도 재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임산물을 경작하는 사람,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설물.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입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에서는 내가 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들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지만 이 재보험법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격이 돼야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더라도 여기 이제 재보험 사업자라거든요. 자, 재보험 사업자 그래요. 사업자. 여기가 이제 원래 보험자 그랬잖아요.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리고 여기도 모든 보험회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딱 세 사람만 정해졌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산중, 수중, NH 보험 이렇게. 그래서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중,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중. 그다음에 NH 보험은 이제 농작물, 그다음에 시설물, 가축, 시설, 요 이렇게 세 사람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만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은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보험이 아니라 정책보험이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자, 농민, 자, 임업인, 축산인, 그 다음에 뭐 수산업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재보험자 B가 나오는 거예요. B.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를 대신해서 두 사람이 나와요. 농장하고 누구요? 회장이 나와요. 이걸 줄일게요. 자, 원래 농장을 정확한 용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앞으로 농장 그럴 거예요. 농장.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해양수산부 장관. 너무 길어. 그래서 해장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재보험 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뭐 경영의 안정화, 뭐 수익을 보장, 그래서 국민경제 뭐 균형 있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재보험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가 들어? 이렇게 많이 들겠죠.
그러면 여기 국가가 여기 재원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재보험법이 언제 생겼냐면 2001년도부터 생겼어요. 이렇게. 2001년도.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하고 후하고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주에서 벼농사를 지어요. 나주 지역이 특산물이잖아요. 벼농사를 지어. 그래서 한 10,000평 정도 져요. 벼농사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8월 말 9월 초 되면 이제 배가 이제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한 달만 있으면 수확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이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월 초에나 중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꼭 그때 올라오거든요. 일본에서 이렇게.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과일밭이 완전히 어장 난 거죠. 그러면 제대로 수확했으면 1년에 자기 고생한 거 생산비 다 합해서 공제하고 한 2억 정도 수익을 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전체가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시름에 졌죠. 그럼 뭐 보상 받을 데도 없고 그럼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2001년도 DJ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보험회사는 다 들어왔었어. 여기 말고 누구라도 보험사 본 사람이 다 들어왔었다고. 근데 이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는 사업.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 뭐 삼성화재나 현대화재나 한화생명 다 빠져나가 버렸다고. 그래서 요거는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 재원을 대줄 테니까 그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산중이 뭐예요? 이 중자가 가운데 중이라고 하고 깊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조합 중앙에 그러면 이걸 의역을 하면 깊은 산속에 뭐가 있어? 산중음은 깊은 산속에 이게 중자가 가운데 중자도 되고 깊을 중자도 된다고. 깊은 산속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수협 중앙인데 깊은 물 속에 깊은 산 속에도 뭐가 있더라? NH보험이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깊은 산 중에 깊은 물 속에 NH보험이 있더라. 이 세 사람만 재보험 사업자로 지정하고 국가가 재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민간 보험자 싹 빠져나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준 국가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대주는 거예요. 그 재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2001년 이후로는 자, 갑이 이제 벼농사를 지는데 기분이 좋아 이제 9월 초가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즉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이렇게 발생해 버렸어. 그럼 손해 난 만큼 이렇게 해서 뭘 받아 이제 보험금을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럼 생산성도 향상이 되겠죠. 수익이 어느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영농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니까 도농 간의 소득 격차도 해소가 되고 약자인 농업인들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목적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목적 볼게요. 자,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동그라미, 임산물 동그라미, 양식수산물 동그라미.
여기서 자연수산물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자연수산물은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양식수산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시설물, 임산물에 대한 시설물, 가축에 대한 시설물, 가축에 대한 시설물은 축산시설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시설물과 합해가지고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즉 태풍이 불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손해 발생한 만큼 다 보상 받아 안 받아? 이제는 받아. 재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경영이 안정이 되는 거죠. 경영 안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영 안정이 되니까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더 할 수도 있거든. 투자도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그 말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이렇게 좁혀서 도시에 살아서 돈을 벌든 시골에 살아서 돈을 벌든 그래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제선당이니까 세 개는 맞는 거 하고 하나 쓱 넣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들어가면 농업재,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동그라미, 자연재해. 그 다음에 병충해, 조수해. 조수해가 뭔지 아시겠죠? 거기 한문으로 써졌잖아요. 세조하고 짐승수, 질병, 화재. 근데 저 아는 친구가 복숭아밭을 해요. 여기 저 매곡동에서 매곡동이랑 저기죠. 그 5.18 국립공원 있는 그쪽에서 망월동인가요? 근데 봄철에 이제 막 복숭아 꽃이 피어가지고 꽃망울이 다 열망하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탁 찍어본대요. 그럼 그 과일이 제대로 커갔어요. 이제 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멧돼지들이 또 배고프니까 와서 싹 쓸어버리네요. 그게 조수예요. 새와 짐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가축은 질병이 오겠죠. 양식수산물이나 가축은 또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가축이 들어가겠죠. 농업재해니까. 그 다음에 화재.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농업재해에서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그럼 5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조, 자, 화, 질 이러면 돼요. 병은 병충해, 조는 뭐예요? 조수해, 화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이게 농작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업재 보게요. 어업재.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화질. 그래서 어업재해는요. 어업재해는 자화질 이렇게. 자화질.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재산피해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 보상 동그라미, 이 보험을 말한다 그랬고, 관련 용어에서 보험 가입금액은 재보험 가입자고 재보험 사업자고 여기서 나오는 가입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둘이 보험 가입금액. 그래서 가입은 가로로 생략해버리잖아. 그래서 보험 금액 하면은 가입자고 재보험 사업자 관계고.
그다음에 보험료. 자,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뭘 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 그 보험금은요. 자, 가입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 난 만큼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죠. 그게 무슨 금? 보험금.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시범 사업이 있어요. 시범 사업. 그러면 현재 우리 품목이 지금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한 80, 한 9개, 90개 정도 돼요. 90개 정도. 그럼 품목을 추가할 때 그냥 농장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농장이나 회장이 그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목적물로 선정하는 거고 나쁘면 그냥 회계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보는 사업이 무슨 사업? 시범 사업.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변경. 이게 2조에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2조하고, 자, 우리 법에서 제2조하고 제2, 요거는 알고 해야 돼요. 자, 2조의 2하고 이렇게 제2조 2하고 이 두 개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관이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조, 3조, 4조 쭉 나가다가 지금 새로운 추가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을 3조로 두면 쫙 밀려나갈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별개예요, 별개. 별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2조하고 2조 2는 별개라고요. 별개. 그래서 기본사항,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예요. 한 문제가 나와요. 가로 5번 보면 기본계획 및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반드시 한 문제, 목적이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아니지. 기다려, 이게 주석이 뜨는 건가, 이게? 주석 모드를 눌러야 돼요? 아닌데? 나왔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농장과 해장은 농업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재보험 심의는 제가 3조에 나오는 거고, 여기 지금 기본계획 나오잖아요. 기본계획. 여기 이제 2025년
8월 14일 다시 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시험에 내기 좋은 항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보시냐면 자, 재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 목표 건단 말이에요. 재보험 사업의 그래서 발목 그랬어요. 발목. 여기서 발목을 따는 거예요. 발목. 발목. 그 다음에 자, 니은문에 보니까 재보험 가입의 종류, 가입률 재고, 가입률 재고에서 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 방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재, 그래, 가재. 말을 만드는 거예요. 외워야 되니까. 가재.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서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대상, 상품 개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하고, 품목, 그 다음에 지역, 상품.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 관한사항. 그래서 지평. 사업에 대해서 지평. 그 다음에, 자, 농장하고, 그 다음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가재가 나왔잖아요. 가재. 가재 아시죠? 우리 시골 가면 이렇게 막 그 냇가에서 가재 살아요. 가재. 그 가재를 생각하시라고. 그럼 가재는 어디서 많이 사? 깊은 물에서 많이 살아? 발목 정도 찬 낮은 데 많아. 그렇죠. 발목. 그러니까 가재는 발목 정도 차는 물에 많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재. 그 다음에 대상, 품목, 지역. 그 다음에 상품. 그러면 고창에는 뭐가 많이 나와? 고창에는 품목 수박. 고창 수박 알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고창 지역. 그럼 수박에 대해서 상품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재, 발목. 그럼 대상, 품목, 지역.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 지원해주고 결과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농장이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나오면 이 네 개를 특정을 지어서 정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 여기서 외워버려. 가재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발목 정도 찬 물에 얇은 곳에 많이 산다고요. 가입률 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재보험 가입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현재. 한 80%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60%가 채 안 돼. 그래서, 정부 목표는 75% 이상 올리는 게 지금 목표예요. 57, 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자, 재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사고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럼 본전세가 나, 안 나? 나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막 늘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민이 돼. 넣을까 말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또 넣었어. 나 안 나. 이제 안 나. 그 후에는 안 넣어버려. 근데 무엇이 발생해버렸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주저앉아 없다고. 그럼 어째요? 그러면 변론을 하고, 그래서 그 가입률이 많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 기본 계획에서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 넣은 거예요. 기본 계획을.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상 품목, 지역, 상품. 그러면 대상 품목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많이 되겠죠. 특정 지역에서. 나주 오면 배가 많이 나고, 무안 오면 양파가 많이 나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라. 왜? 돈이 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재보험사업에 지원해줘야 돼, 지원. 경제적인 지원.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또 결과 검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했는데 약간 또 빠진 거 있어. 그러면 농장이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또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5년마다. 그러면 2001년도 했어. 그럼 2021년도 했다면 2026년도에 다시 이걸 하겠죠. 수립 시행하겠죠. 그래서 이걸 5년, 3년을 해갖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틀려.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해. 그리고 이게 기본 계획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시행 계획 있잖아요. 여기 시행 계획은 매년 기본 계획은 5년, 시행 계획은 몇 년?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 그래 기본 계획은 5년이고요. 자 시행 계획은 매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농장 회장은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림식품부, 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다른 중앙기관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관련 기관,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무엇이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면 다른 기관, 지자체장에게 요청해서 받아서 이 사업에 활용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문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계 포함된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거 그래서 않는 거. 그럼 여기는 뭐예요? 1번은 가제 나왔죠. 가제 가입률 제고. 자 2번은요. 정규교육 들어온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은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에 관한 거. 그렇죠? 사지평. 그 다음에 재보험의 대상에서 품목, 대상 지역,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실태조사, 그 다음에 자, 재보험 등의 심의. 요거는 넘겨서
재보험사업 심의사항, 손해평가. 지금 요 부분이 여기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보면 더 헷갈리네. 책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 가로 7번 있죠? 재보험 등 심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밑에 1, 2, 3, 4, 5, 6 있잖아요. 요 부분이 또 100%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의사. 100%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로 7번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제의 범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재정지원 나와 있죠. 자, 제의 범위 동그라미, 재정지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1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로 7번 동그라미 3번. 자,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방법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 그 다음에 152쪽으로 넘어가서 농업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에서 재보험 사업과 관련 자금 동그라미. 자금의 수입과 지출 동그라미. 자금의 수입과 지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6번에서 재보험 심의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8조에 따라 중앙수산업 어촌 정책심의의 위원장이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총 항목이 세분하면 1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자 구문자 해서 이렇게. 일단은 책방에 가면 목재를 자재로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책방에 가면 목재를 자재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책임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지금 B가 나와요. 그러면 갑의 농작물 등 이게 이제 이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A, B 문제인데 그러면 심의상이라는 이야기는
심의가 두 개가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 심의가 있고, 농장 소속의 심의가 하나 있고, 해장 소속의 심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농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해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책임범위거든요. 그러면 이 B가 A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 그렇죠? 그럼 그 재원을 받아서 지금 A가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B한테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부 B의 책임 범위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건가? 그 다음에 방이 뭐냐면 손해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의 책임 범위야. B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가? 재보험 사업 하다 보면 B가 지금 A한테 재보험 사업 때 재정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가? 그게 책임. 그 다음에 자 A가 사업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손해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즉 말해서 여기에 사고가 나서 뭐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고 났다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렇죠? 그럼 재보험 사업자가 여기에 평가사를 보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럼 손해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란 말이에요. 방은. 그게 7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책임 범위는 자 4번. 4번. 그러니까 두 개를 책방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책방에 가면 이제 쭉 가면 쫙 뺑 둘러서 목재로 책꽂이를 만들어서 책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은 뭐냐면 목적물 선정. 지금 목적물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90여 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품목이 90여 개 된다고. 이거는 계속 해년마다 고정돼 있어요. 해년마다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추가할 때 여기 농장이 마음대로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여기 농장 소속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목적물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목적물 선정, 그 다음에 손해평가 절차와 방법, 동그라미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재정 지원 있겠죠. 재정 지원. 자, B가 A한테 뭘 해줘요? B가 A한테 재정을 지원해 줄 거 아니라고, 이렇게 돈을. 그럼 B가 재정 지원해 줄 때 마음대로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지원해 줘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B하고 A 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목이.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자는 자금의 수입과 뭐예요? 지출. 이렇게. 그래서 자금의 수입과 지출 있죠. 몇 번이에요, 거기가? 5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재는 재해의 범위. 재의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기본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어, 아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실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은 5년. 실행계획은 매년. 아까 했잖아요. 이거 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옛날에는 농장이나 해장이 이렇게 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개정이 됐어요. 용어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자, 152쪽에 6번에 보면, 거기 해장 자리에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재범심의위원장, 거기 3조는 이제 농장이고, 그런 부분들의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 인정한 것은 다 심의를 거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말 만들어 볼게요. 자, 심의사항에서 나오는데, 책임 범위, 방은요,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책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선정. 그 목적물 선정하려면, 아까 처음부터 바로 해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해요. 시범사업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의 의결을 거친 건 뭐냐면, 과반수, 제가 더 볼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 심의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 제목들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면 목재를 자재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요 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자 152쪽에 한 번에 농업재보험 심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요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목적 보세요. 그러면 앞에 2조 4에서 사항이 1번 있었잖아요. 2조의 4. 그러면 가로 7번이란 말이에요. 가로 7번. 그렇죠? 아니, 여기 152쪽의 목적에서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가지고 1호에 보면 첫 번째가 2조의 4의 각 호의 사항.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자 다시 목적으로 와서 자 2호에 가면 목적물 선정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요? 목적물 선정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 3호에 가면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본계획 들어가 있죠? 가운데 152쪽에 가운데 목적에서 보면 그 다음에 4, 5 보면 다른 법령에서 심의사항으로 다른 법률 다른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이제 통합해서 심의에 들어간 사항을 이 항목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거는 이거 암기한 거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또 구분해야 돼. 그럼,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란 말이에요. 8개 중에서 이렇게 재해 이 제자가 이 재보험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시 제자 재보험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이 재보험은 A하고 B 관계죠. 여기서 A하고 B에 관계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에 관한 사항이에요. 재보험. 재해는 전체적인 항목이고. 다시 헷갈리니까. 정리할게. 여기서 재보험은 A에 관한 사항이에요? B에 관한 사항이에요? 재보험. 다시 재자니까. 그러면 이 재보험 사업자는 이 가입자부터 재보험료 받아 안 받아 일부지만 받죠? 재정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보험은 누구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갑 A, B 중에 누구만 해당된다. 누구? 재보험이니까. 여기는 원보험이고 여기는 재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B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B만. 그러면 재보험은 갑 A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몇 개, 8개 항목 중에서 시험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재보험 B에 해당되는 거는 딱 2개예요. 여기 뭐하고? 책하고 책임 부분. 그러니까 이 재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갑이나 A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B가, 이게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책임. 여기 책임. 이 제자를 써야 된다고. 이 제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한문으로 나와요?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보험만 들어가야지 책임하고 자금 있잖아요. 자금이요. 5번. 요 2개는 그냥 이렇게 재보험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무엇이 들어가면 틀려? 요 부분은 책임의 범위하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재보험 사업 이렇게 재보험 사업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여기에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우계는 여기는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재해보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 아니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B만 해당되는 거는 재해요, 재요. 여기가 원보험이고 재보험이란 말이에요. 재. 그래서 다시 재자.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책임의 범위하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재보험 사업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럼 뭐가 빠져서 지금?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는. 책자에는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위에는, 그 위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제? 그렇죠. 재해, 보험, 사업 이렇게 된다. 뭐 여기하고 요 뭐가 좀 틀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써줘 버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한문을 안 쓰니 한글로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 들어간 거는 6개는 해가 들어가는데 2개는 해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냥 재보험 끝나요. 재보험.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재보험인지 재보험인지. 그러면 정부는 그냥 재보험 사업자예요. 재보험 사업자면 A요. 재보험 사업자.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B가 책임지는 부분은 이 2개인데 이 2개는 책자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재보험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보험. 이 다시제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제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재해보험 사업이라고. 요걸 써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됐어? 그러니까 이 재보험사업 누구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B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고 재보험사업은 밥도 A도 B도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사람 다 이렇게. 그래서 재해보험사업. 재가 여기요. 여기 재앙제자고 피해자란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재보험은 여기 재보험은 해가 들어가면 재보험사업. 시험 우리 두 번이 그러니까 세 번이 계속 출제가 됐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재보험 사업인지 아니면 재해보험 사업인지 요거하고 같아 틀려? 틀리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는 해가 안 들어갔잖아요. 재만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뭐까지 들어갔어요? 재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는 B만 해당된다고. 재는 갑, A, B 세 사람이 다 해당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다 들어간 거는 무시해도 돼. 두 개만 잡으면 될 거 아니라고. 두 개가 뭐예요? 책자, 책임의 범위, 책임의 범위하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 그래서 이 책자만 재보험이다. 해가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그거 한번 봐볼까? 자, 책자를 보자고요. 그러면 152쪽에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이 두 개거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게요. 농업재보험 사업에서 이하에 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재보험 사업이라 한다. 이 제자가 이제자를 다시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범위는 누구만 들어간다? B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여기도 해가 안 들어갔죠? 재보험 사업에 관련된 자금의 수입과 지출, 적정등기 자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재보험이란 말이에요. 재해가 아니라. 그 나머지는 봐봐 다. 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재보험. 들어가죠? 다 재해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재 들어간 거는 두 개만 하라고. 요거하고 뭐하고 자금하고 책자만 재고.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 여기다가 딱 뭘 넣어? 여기다 뭘 넣어버려? 해자를 넣어버려. 그럼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가 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문으로 또 쓰면 이게 재보험이라면 재보험. 밥은 A한테 재보험 가입을 하면 A는 또 B한테 재보험 가입하는 것이 이 재보험 다시 해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손해가 발생한 거는 여기 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란 말이에요. 이 재앙제자고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재보험 사업은 사람이 사고 낸 거예요. 자연재해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병충해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내가 사고 낸 거예요. 다른 어떤 재해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재해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고 여기 두 개는 B가 A한테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정 지원해주고 자금 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은 A만 물어본다는 이야기. 헷갈리면 안 된다.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자 구성해 보면 몇 명으로 구성돼요? 21명.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하고 하면 틀리다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포함해서 21명이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는 거예요.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어업재보험심의는 누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는 거예요. 차관은 틀립니다. 차관. 그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이원 중에서 호세,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부위원장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기들끼리 호선해가지고 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임명권자. 자, 이원 임명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임명은 누가 해? 차관이 해? 농장이 해? 농장이 한다고. 여기 농장이 이원을 임명한다고. 그러면 1월 보니까,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럼 일명 대학 교수들. 옆에다 써, 대학 교수들. 자, 2호 보니까, 농장의, 자, 재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 직급 있잖아요. 9급부터 1급까지. 그러면 몇 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3급. 그럼 5급이 사무관이죠. 4급이 서기관이죠. 3급은 뭐예요? 이사관이에요? 부이사관이에요? 부이사관이에요. 부이사관 이상이에요. 그 시험은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사관이 2급이고 사관이 1급이란 말이에요.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들 있고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몰라?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관. 사무관은 이제 5급 이상이고, 서기관. 왜 할 필요 없는데? 부이사관. 이사관. 그 다음에 차관. 여가 1급, 여가 2급, 여가 3급, 여가 4급, 여가 5급. 6급이 이제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이 서기, 그 다음 9급이 서기보, 근다, 이 말이야. 그건 의미가 없고. 어떻든 간에, 여기 이원이 되려면, 최소한도로 여기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공무원 있고, 공무원은 알게, 항상 공무원.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 단인가요? 이렇게. 넣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지자체장 선거죠. 대통령 선거하죠. 그러면 선거할 때 많이 도와준 사람 꼽아, 안 꼽아?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을. 너 고생했으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항상 공무원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단은.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그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이 됐든 어쩌다 공무원이 됐든 몇 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원이 되려면 3급 이상. 누가 임명한다고? 농장이 임명한다. 농장이. 차관이 아니야. 여기 이원장은 누가 하는 거고? 차관이 하는 거고. 그죠? 그거 헷갈려요. 그거 또 문제를 내, 또.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이고, 오른쪽에, 자, 해촉은 1호 보니까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2호는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 있는 경우, 즉, 뇌물을 받았어. 금품이나 뇌물 똑같죠. 청탁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직무 태만. 그 다음에 4호는 스스로 수행하는 곤란, 스스로 기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 운영을 보면 이원장이 차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심의를 대표하며 심의 업무를 총괄해. 그 다음에 심의를 소집하기도 해. 자, 부위원장은 누구요? 부위원장 누가 선임한다고 그랬어? 자기들끼리 호선해, 호선. 그 다음에, 자, 회의. 여기 시험이 잘 나와, 회의. 자, 소집은 2개요.
이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1명이잖아요. 21명 중에서 몇 사람이 동일해야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그 숫자 물고 들어갑니다. 7명. 그러겠죠? 자, 회의를 열려면, 심의를 열려면 얼마 출석해야 돼? 과반수. 그러면 21명이면 몇 사람이 출석해야 돼? 11명이어야 돼. 그렇죠?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은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족수 그런 거예요. 정족수. 이해되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소집은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7명 이상만 소집하자고 하면 소집이 되는 거예요.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심의하려면 개인은 과반수 출석이 돼야 돼. 그쵸? 그 다음에 그 의결이 통과가 되려면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11명이 출석을 했고 11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그 의결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족수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설치는 자, 농작물 재본 분과위원회, 임산물 재본 분과위원회, 가축 재본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그 밖에 시행령을 정하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9명이, 누가 하냐면 위원장이 분과위원을 선임을 해. 한 장을 넘기면. 그걸 9명이 안 써졌나요? 분과위원은? 밑에 써있는 인원.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누구는 넣으라고. 여성을 넣으라고. 그 다음에 지명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지명해요. 위원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과. 그 다음에 소집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로 가면 심의는 자, 1항호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인 단체,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로 7번은 요 사항들은 시행령,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8호는 수당 및 운영 세칙인데 공무원은 급여 받으니까 뭐 상관이 없죠. 공무원이 아닌 어쩌다 뭐 대학 교수나 여러분들은 여비를 줄 수 있다고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그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면 그 문제로 정리하고 이제 1교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농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는 옳지 않는 것 그랬어. 자, 1번을 보면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를 말한다 그랬어. 맞아, 틀려? 틀려요. 무엇이 빠져야 돼? 병충해나 조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업은 자화질, 어업재해는 자화질. 농은 병조 자화질이고, 자, 어업재해는 자화질. 그래서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화재, 질병이라고. 어업재. 그럼 어업재 우리가 왜, 자연여 양식이요? 양식, 수산물 및 시설. 요게 양식재라. 여기는 자화질. 농업은
병충해, 조수해, 자연재해, 화재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쉬었다가, 그 재해보험부터 2교시 들어가도록 155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